챕터별 주인공 전환을 통해 신비로운 세계가 현실적 캐릭터 묘사, 정교한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연출로 매번 다른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토가지 센세의 걸작 헌터. 그래서 빌런들 역시 단순히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라이벌 악당 조연이 아닌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연으로서 활약하며 때로는 주인공 곤을 뛰어넘는 미친 인기를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해봤나이다. 거대한 쓰레기장 무법지대 유성가 출신 최고 최용의 범죄 집단 환영여단의 구성 멤버와 함께 이들의 창설 이유와 목적 그리고 최후까지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문사 서당계패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세간에는 통칭 여단 혹은 거미로 불리는 최악 최용의 범죄 집단 환영여단 유성가 출신인 여단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또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단순한 도적 집단이라고 소개하며 존재 목적 역시 도적답게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놓고자 하는 일그러진 욕망 단 하나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행동하죠. 이런 여단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에피소드는 정식으로 첫 등장한 요크신 시티 편입니다.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모티브로 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욕망의 도시 요크신 시티. 요크신 시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매인 요크신 드림 옥션이 개최되는데 합법 경매뿐만이 아니라 거래돼서 안 되는 것들 거래하는 어둠의 경매 또한 열리기 때문에 각지의 매니아들과 부자들은 일그러진 욕망을 담아내 그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조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이 어둠의 경매를 주관하는 것이 6대륙 10지구 전역에 조직원을 둔 대북경 마피아 조직 심로드입니다. 그래서 뒷세계 예약 거물 마피아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심로드에게 어필하기 위해 경매 성공적인 흥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하여 요크신 시티의 선거 자금 역시 마피아 커뮤니티로부터 흘러나오는지라 공권력들까지 전부 심로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심로드의 도시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여단은 이딴 배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에 출시되는 모든 보물을 아주 손쉽게 싹쓸이해버리죠. 일순간에 경매장을 마비시키고 주도면밀하게 빠져나가는 치밀함, 경찰과 마피아가 쫙 깔린 경매 현장에서 당당히 보물을 갈취하는 담대함, 프로 헌터부터 마피아 세력까지 단번에 쓸어버리는 압도적인 전투력 등을 과시하며 환영여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독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여단은 이처럼 무자비한 거대 범죄 행각뿐만 아니라 가끔은 자선 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유성가 출신이라는 속성까지 갖추고 있는지라 비록 일반인들에게는 미친 사이코패스 범죄 집단으로 취급받지만 뒷세계에서는 실력과 자신감을 모두 갖춘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받으며 팬들까지 자처하는 마피아가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집단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목숨조차 미련이 없어 보이는 무자비한 여단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 여단의 절대 규칙과 단장 클로로뿐입니다. 단원번호가 새겨진 12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무시를 신체 어딘가에 숨겨놓은 13명으로 구성된 환영여단 단원들을 순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죠. 장발과 수염, 사무라이 복장과 일본도 대놓고 오다 노부나가를 모티브로 한 여단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1번 노부나가 하자마입니다. 우복인과 함께 최전방에서 싸우는 특공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이 많고 다혈질적인 캐릭터이지만 강하게 사무라이 캐릭터이니만큼 대인 능력만큼은 여단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로 추측됩니다. 음흉하게 찢어진 눈, 복면과 함께 길고 어두운 코트와 작은 체구가 섬뜩한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2번 페이탄 포토입니다. 변화계와 방출계 능력을 적절히 조합한 전투 스타일로 여단 내 최강자라는 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전투 실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페이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의 중성적인 외모도 내 능력도 아닌 바로 잔인한 성품입니다. 단장을 희생하더라도 여단을 위협하는 적을 먼저 제거하자는 냉정한 상황 판단, 더하여 고문이 치밀 정도로 능숙한 고문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환영여단의 어두운 이미지를 상징한 것이 바로 페이탄이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상의 새초롬한 얼굴,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독보적인 미모를 자랑하는 단원번호 3번 마치 코마치네입니다. 변화계 능력자로 실능력을 활용한 내 능력은 전투보다는 치료를 할 때 더욱 빛을 발하기에 염사라고도 불리는 마치. 여단 내에서는 주로 치료와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단장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극진한 인물입니다. 섬뜩한 광대분자 비유성가 출신의 교체 멤버 자칭 마술사 단원번호 4번 히소카 모로입니다. 히소카는 여단 입단 조건에 따라 기존 4번을 제거하고 여단에 입단한 케이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쾌락 살인마답게 여단 내에서도 아싸를 자처하고 있는지라 멤버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죠. 카르토는 히소카의 탈퇴 이후 들어온 조르딕 가문의 막둥이 멤버답게 비유성가 출신의 교체 멤버이며 물려받은 번호는 그대로 4번으로 아직까지 여단급의 전투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지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친구죠. 일본 양아치를 연상시키는 외모, 이름의 유래는 대놓고 스핑크스인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5번 핑크스 마그카부입니다. 페이탄과 페어를 이루는 멤버답게 상당히 호전적인 성격이지만 또 장난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단답게 잔인하고 난폭한 강하게 낸 능력자로 싸움을 상당히 즐기는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단원답지 않게 앳되고 순한 미영의 얼굴까지 유성과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6번 샤르나크 뉴세이입니다. 조작계 능력자로 전투 능력 특화보다는 확실히 여단 내에서 지능이 뛰어난지라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여단 내 유일하게 정식 헌터 자격증도 있는 인재인지라 더 큰 활약을 보여줄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히소카에 의해 사망한 상태입니다. 프랑켄슈타인 그 자체 유성과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7번 프랭클린 보르도입니다. 거구의 최고를 가진 인물답게 더블 머신건을 활용한 전투 능력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중도의 입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력적인 국밥 같은 단원이죠. 귀여워 싹시해 유성과 출신의 비창단 멤버 단원번호 8번 시즈크 무라사키입니다. 구현하게 능력자인과 동시에 천연 캐릭터답게 감정의 변화가 크게 없지만 여단에 대해 나름대로 애정은 상당한 인물입니다. 대매장을 활용한 낸 능력은 전투 특화보다는 도적질 특화인지라 전투 능력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푸르타조 학살 당시 여단 멤버가 아니었기에 과연 크라피카의 능력이 통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새끼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서양 오피스 레이드를 떠올리게 하는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9번 바크노다입니다. 특징의 비전투형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장 제외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만 정이 많고 워낙에 신중한 성격이었던 탓에 결국 크라피카에 의해 사망. 붕대를 감은 미라인간 유성가 출신의 비창단 멤버 단원번호 10번 보노레노프 은동무입니다. 차기 일조에 관한 자부심이 상당한 인물이고 구현하게 능력자답게 화려한 전투 능력을 선보이지만 존재감과 비중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쿠르타족 학사에는 관여하지 않은 단원 중 한 명이죠. 여단 내에서도 압도적인 강자 본래 여단의 단장을 맡았을 유성가 출신의 창단 멤버 단원번호 11번 우복인입니다. 강하게 내에서도 대인 전투 능력만큼은 최강이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거구의 피지컬인지라 무지성 무트파 같지만 냉철하고 정밀하게 상대를 분석할 쌓아놓은 치밀한 타입의 강자이지만 여단의 완벽 카운터 크라피카를 상대로는 역부족이었기에 크라피카 여단 복수의 첫 희생자가 됩니다. 우복인이 사망하여 생긴 공석을 조르디카의 장남 이름이 조르딕이 채우기 위해 여단에 들어옵니다. 부여받은 버전은 11번으로 여단 입단 이유는 히소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기괴하고 음침한 외형 유성가 출신의 비창단 멤버 단원번호 12번 콜트피입니다. 전투 특화 인원은 아니지만 도둑질 특화 구현하게 능력자로 사기급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히소카에 의해 사망. 역십자가를 짊어진 남자 죽음을 늘 옆에 두고 있는 유성가 출신의 활용여단을 창단한 인물 단장 클로로 루실후르입니다. 동료와 유성가에 대한 강한 애착 오직 여단만을 위하는 위험한 사상 조르딕 부자를 상대로 보여준 놀라운 두뇌 회전 히소카를 압도적으로 유일한 전투력 거미의 심장당 완벽한 리더 클로로가 지휘하는 결코 길들일 수 없는 13명의 도적 집단이 바로 환영여단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환영여단의 창설 계기는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단 사료를 즐기고 무조건적인 일탄을 쌓는 범죄 집단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본래 여단이 꿈꿨던 건 유랑하는 극단이었으며 시작은 유성가의 소녀 클로로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성가는 본래 전세계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대 쓰레기장이었는데 어느 독재자의 인종 격리 정책으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취락이 형성되어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도 버리는 쓰레기장이 된 유성가는 무엇도 거부하지 않을 테니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말라는 강한 동족애를 표방하게 되었죠. 이런 유성가에서 자란 클로노는 어느 날 아이들과 우연히 쓰레기를 파밍하던 중 정의가 악당과 싸워 이기는 히어로물 비디오 테이프를 줍게 되었고 이것을 유성가의 언어로 더빙하여 아이들에게 상영해 주었는데 이 극을 통해 시궁창 같던 삶을 살던 유성가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더빙 연기를 통해 희망을 주는 클로로의 모습에 현 단원들이 모여들었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단을 만들자 유랑극단 여단을 만들자 여단에는 1000명은 필요한데 우리는 한 명당 100명 이상의 힘을 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며 극을 펼치는 여단을 꿈꾸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더빙을 하던 사라사라한 소녀가 마피아 놈들에게 잔혹하게 토막당하고 또 그 과정을 스너프 필름으로 촬영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클로노 이때 사라사 시체의 상태와 범인들이 남긴 모욕절 메시지를 봤을 때 과시욕이 강한 이놈들은 몇 년 뒤 전내넷이 더욱 활성화되며 해당 영상을 뿌릴 것을 예견하고 여단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관대한 현행법은 진정한 악인을 심판할 만한 힘을 잃었다. 유성가의 주민이 더 이상 비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유성가와 여단을 전세계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악인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자. 그 후 3년의 시간 동안 각 멤버들은 낸 능력을 수련한 후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클로노는 유성가에서 정식으로 환영여단을 결성합니다. 과거 비디오 테이프 더빙을 하며 정의의 사도를 꿈꿨던 순수한 아이들이 전세계를 공포에 물어넣는 최악의 사륙 집단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죠.
전지적 여단 입장에서 현재 여단이 풀어내야 할 떡밥들도 한번 알아보겠나이다. 첫 번째로 여단 대 크라피카. 쿠르타족의 생존자인 크라피카는 자신의 동포를 몰살한 환영여단을 잡기 위해 헌터가 되었으며 목숨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제약과 서약을 통해 대환영여단 전용 낸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얻고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가장 불쌍한 주인공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영여단이 쿠르타 일족에게 한 짓을 보면 크라피카의 분노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환영여단은 세계 7대 미색으로 평가받는 쿠르타족의 붉은 눈 노리고 쿠르타족을 몰살시켰는데요. 그들의 눈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보다 선명한 붉은 눈을 얻기 위해 부부의 시체는 전부 마주본 채로 목을 잘라냈으며 아이들의 시체는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눈은 전부 암시장에 팔아치워버렸죠. 이때 크라피카만이 부족을 잠시 떠나 있어서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족들의 눈이 아직까지도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기에 크라피카는 직접 동족의 눈을 모으며 그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동족의 눈을 원동력 삼아 환영여단의 흔적을 쫓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쿠르타족 학살에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쿠르타족 몰살의 진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값비싼 쿠르타족의 눈을 노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학살 끝에 여단이 유성가의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단순히 눈을 노린 게 아니라 유성가를 대표하는 악당으로서 유성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쿠르타족에 복수한 것이 아니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두 번째 떡밥이 바로 쿠르타족의 정체입니다. 쿠르타족은 눈이 붉게 물들면 신체 능력의 각성도 함께 일어나는데 쿠르타족이 악마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순히 눈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악마와도 같은 과거의 행적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거의 악행 때문에 여단이 몰살시킨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셋째, 히소카도 이때 있었는가 입니다. 사실상 헌원 진주인공인 히소카가 이 학살에 참가했는가 역시 헌원 팬들에게는 주요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입단식이랑 학살식이랑 맞지 않기에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거짓말쟁이 히소카인지라 어떤 식으로 관련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현재 히소카가 여단원이 아니지라도 만일 참전했다면 히소카 역시 복수 대상에 속합니다. 넷째, 그래서 토가시 언제 일함? 두 번째 떡밥은 여단 대 히소카입니다. 히소카가 여단에 위장 입단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단장 클로로와의 1대1 대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단의 4번으로서 충실하게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히소카는 클로로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다음번 클로로와의 대결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고자 클로로의 내 능력의 원천에 되는 여단 멤버들의 말살을 다짐하며 패배 직후 곧장 콜트피 샤르나크를 죽여버리며 클로로에게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여단은 히소카를, 히소카는 여단을 죽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단 대 조르딕 가문입니다. 키르아의 아버지자 조르딕 가문의 당주 실버 조르딕은 과거 의뢰를 받고 환영여단 멤버를 제거하면서 수지에 안 맞는 일을 했다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단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량 학살도 서슴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도적 집단입니다. 하지만 유성가와 여단 동료에게만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 집단이죠. 그러니 자신의 동료를 해야 조르딕 가문에 대한 복수를 사실상 힘들고 아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르딕 가문과 엮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흑대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환영여단의 멤버로 조르딕과의 장남 이름이 조르딕, 막내 카르토 조르딕이 참가하고 있기에 가문과 여단 관련 썸씽도 분명 그려져야만 하겠죠. 여단 마지막 떡밥은 여단 전멸 논란입니다. 해당 떡밥의 추천은 토가시 센세 1문1답 인터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크라피카 여단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묻는 질문에 토가시가 전부 죽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죠. 이 인터뷰 답변에 대한 팬들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째, 스포를 방지하기 위한 토가시 센세 빅픽처다. 둘째, 인간은 모두 죽어 세상 만사 모두 닌겐드의 자연사를 되새겨주는 토가시식 조크다. 셋째, 헌터헌터답게 모두 죽는 처참한 결말을 진짜 알려준 것이다 등등 해석이 나돌고 있기에 여단들 역시 자신들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는 악당다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 아닐까요? 기존 소년 만화의 모든 클리셰를 때려부수며 헌터헌터만의 다크 판타지 소년 만화 장르를 개척하고 있으니 사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단만큼 정의 가는 빌런 집단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단이 무엇을 보여줄지는 전부 단장 클로로의 데스노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라는 토가시 센세에게 달려있으니 일단 참고 기다려보죠. 빌런 집단을 넘어 또 다른 주인공이나 할 수 있는 환영여단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깨페였습니다.